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 엔진을 만들 때 미쯔비시와 현대자동차의 관계를 살짝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바로 이 차가 딱 떠올라 버렸습니다. 본격과 기능이 조화된 다목적 승용차 갤로퍼 현대. 미쯔비시의 파제로 라이센스를 도입해 만든 바로 조선의 쥐박엔 현대자동차의 갤로퍼 말이죠. 약 25년 전 저희 아버지도 갤로퍼 1을 거쳐 갤로퍼 2까지 타셨는데,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눈길에서도 갤로퍼는 막힘없이 달렸고, 트리플 미터라고 불리는 온도계와 경사계, 고도계까지 차량에 장착이 되어 강한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89년생인 저처럼 80년대생 분들에게는 아버지의 차로, 또 이전 세대의 분들이시라면 자신들의 차로, 이 갤로퍼에 대한 추억이 저마다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갤로퍼 리스토어라고 해서 갤로퍼가 출고할 당시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싼 중고차들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기도 했죠. 여튼 최근 현대자동차는 그랜저 35주년을 기념해 1세대 그랜저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전기차 그랜저 헤리티지를 공개했었는데, 온라인에서 반응이 엄청 뜨거웠던 것처럼 만약에 SUV가 대세인 요즘 시대에 이 갤로퍼도 새롭게 재탄생하던가 재판매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1990년대 국내 SUV 시장을 휩쓸어 버렸지만 단종된 지는 무려 20년이 넘어가는 케이아 생마 갤로퍼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전공. 사실 갤로퍼는 현대자동차의 작품이 아닌 현대전공의 작품인데, 현대전공은 지금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회사로 당시 항공기, 철도차량,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까지 만들던 회사였고, 그 현대전공의 수장은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아들 정몽구 회장이 맡고 있었죠.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자 현대라는 기업이 커나갈 수 있게 한 1등 공신 정세영 회장이 맡고 있었고, 정세영 회장은 포니부터 시작해 현대자동차의 설립과 발전을 모두 함께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현대그룹 내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고 알짜배기였던 현대자동차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었는지 사륜구동의 다목적 차량 개발을 현대자동차가 아닌 현대전공에게 맡기게 됩니다. 물론 정세영 회장도 자신의 자식들에게 현대자동차를 넘겨주고 싶었겠지만, 정주영 회장은 몽구가 장자인데 내가 자동차를 넘겨주는 게 잘못됐어? 라고 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정세영 회장은 현대자동차를 포기하고 현대산업개발을 맡게 되었죠. 이 한마디로 현대그룹 내에서 정주영 회장의 힘과 위엄, 위상이 느껴지는데, 사실 정세영 회장이 깔끔하게 현대자동차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주영 회장이 사업적으로는 칼 같았지만 가족적인 면에서는 동생들과 특히 정세영 회장을 엄청 잘 챙겨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쯔비시 파제로와 현대전공의 갤로퍼. 1979년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한국은 자동차공업 통합 조치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 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대자동차는 오로지 승용차만 만들 수 있었고, 기아자동차는 이륜차 사업을 포기하고 대림산업에게 넘기며 5톤 미만의 트럭과 중소형 버스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경기는 호황을 맞게 되며 이 정책은 해제가 되었고,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다시 부흥하게 되는데, 이에 현대자동차는 승용차 외에도 레저용이나 여러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차량,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이라는 SUV의 수요가 늘 것이란 전망을 했고, 그렇게 현대는 사륜구동 다목적 신차 개발을 원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승용차만 줄곧 만들어왔던 당시 현대자동차와 종합기계만 전문으로 다뤘던 현대전공 모두 SUV 설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고, 어차피 도찐 개찐인 거 어디서 만들어도 똑같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는지 정주영 회장은 국내 사륜구동 자동차 생산이라는 엠카 프로젝트를 결국 현대전공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대전공은 용인 마북리에 연구소를 세워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던 엔진과 부품들로 시제품을 만들게 되었고, 미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차량 성능 테스트까지 하게 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게도 개똥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 차체는 높은 강성과 품질을 지녀야만 했고, 사륜구동 시스템은 설계가 복잡하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차량을 만들어 본 적 없던 거의 신생업체 수준의 현대전공에게는 쉽게 손을 댈 만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어떻게 만들었다 쳐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이 차량이 먹힐지는 미지수였기에 결국 프로젝트를 맡았던 정몽구 회장은 무리한 개발로 시간을 낭비해 제때의 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라고 생각을 했고, 차라리 신뢰성 있는 자동차 제조사에 사륜구동 차량을 라이센스로 생산해 그 시간을 줄이면서 새로운 분야의 자동차 기술을 습득하자는 취지로 M카 프로젝트를 라이센스 생산으로 급 유턴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제조사의 차량들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현대자동차는 오랫동안 함께해오고 기술 제휴를 맺고 있었던 미쯔비시의 파제로 1세대를 최종 낙점하게 되었고, 그렇게 1990년부터 갤로퍼 설비 작업을 거쳐 1991년부터 갤로퍼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죠. 갤로퍼의 거의 모든 것 6가지. 첫 번째, 현대자동차가 아닌 현대전공에서 만들었기에 갤로퍼는 현대자동차의 로고를 사용한 것이 아닌 그냥 현대의 영어 철자를 전면부 그릴에 새겨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현대자동차의 AS는 현대전공에서 맡고 있었던 때인지라 어차피 한 집안 한 식구이긴 하지만 현대전공은 당시 신생업체였기에 당연히 소비자들은 몰랐을 테고 새로운 회사의 차량이었다면 만약 구매하지 않았을 텐데, 현대라는 철자 덕분에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된 차량으로 알고 구매했다고 하네요. 추가로 그 후에 생산된 갤로퍼에는 기존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아닌 뭔가 홀쭉한 모양의 엠블럼을 박았는데 이건 현대전공의 로고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갤로퍼는 1991년 출시 이후 3개월간 3,000대 가량이 판매되었고, 쌍용의 무쏘 패밀리와 아시아 자동차의 록스타를 위협하며 다음 해인 1992년에는 한 해 동안 24,000대를 넘게 팔며 당시 국내 SUV 시장의 약 5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만약 요즘같이 소비자들의 지식도 높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면 미쯔비시 차를 그대로 가져다가 라이센스 생산만 한 갤로퍼가 이만큼 판매가 되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세 번째, 외건 형태의 9인승인지 3도어의 2인승인지 또는 엔진에 따라 갤로퍼의 그 종류는 무려 2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갤로퍼 1과 갤로퍼 2에 힘입어 현대전공은 갤로퍼의 후속작 HP와 HP의 픽업트럭 형태의 차량도 개발했으나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와 현대그룹 내의 분위기도 좋지 않아 만들지 못하게 되었고, 이 차는 추후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로 취임하고 나서 갤로퍼의 상위 트림인 테라칸으로 재탄생되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갤로퍼는 갤롭이라는 단어를 명사화한 것으로 경주마가 네 발을 모두 땅에서 떼어 전속력으로 질주할 때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미쯔비시가 파제로의 라이센스를 넘겼을 때 당시 미쯔비시는 파제로 2세대 모델 개발을 끝내고 생산할 시점인지라 현대자동차에게 파제로 라이센스를 넘길 때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미쯔비시의 파제로를 본다 그 출신 자체가 현대자동차의 독자적인 사륜구동 다목적 차량은 아니었지만 현대자동차 최초의 SUV였고,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갤로퍼는 현재까지도 현대의 대표적인 SUV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헤리티지가 나온 것처럼 언젠가 다시 현대자동차에서 갤로퍼답고 갤로퍼스러운 차량이 또 한번 나오길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승용차 갤로퍼 현대.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